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욕구는 호르몬 작용 그리고 신경물질 심리작용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욕은 바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거 자연스럽죠. 그리고 잠이 오면 졸음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성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욕은 분명히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성욕은 왜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나 하면 종족 보존의 그 욕구를 위해서 또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욕구를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큰 선물이죠. 성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대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멋있다, 매력있다. 그래서 성행동을 같이 포옹하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런, 근처에 좀 가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체 유형도, 자기가 봤을 때, 내 이상형이야. 또 얼굴도, 또는 어떤, 이렇게 옆을 지나갔을 때, 나는 향수 냄새 또는 채취 또는 그 사람의 음성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는 화장법 그리고 옷을 어떤 옷을 입었나 또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수성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또 휠이 꽂혔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그런 다양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동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동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그 성욕 발생이 촉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인들이 도대체 무엇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첫째,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성호르몬은 2차 성징 이후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성호르몬은 뇌하수체, 저 그림에 인간의 뇌를 보면 옆에 그 축두엽에 그러니까 뇌 옆이죠. 여기 축두엽에 빨갛게 동그라미 해놨죠. 거기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샘 그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이 생식샘은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 난소 그래서 정소와 난소에서 각각 정자를 만들고 난자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도록 생식샘이 거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이 생식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2차 성징 때만 이렇게 분비가 되느냐? 이 성호르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호르몬이 나오도록 태어나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때가 2차 성징 때인데 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성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자는 월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몽정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몽정 현상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남자 성인이 되면 그 정자가 정소에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몽시에 꿈을 통해서 몽정을 하지요. 사정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자는 이 월경의 현상과 몽정 현상이 각각 여성의 현상과 남성의 현상으로 다른데 이건 이제 어때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징조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욕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에너지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호르몬 양이 적지만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2차 성징 때는 우리가 그걸 굉장히 느끼게 된다. 그러면 남자 여자 성차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건 유전자,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성장되도록 유전자가 남자 여자를 성차를 결정해요. 근데 동물의 경우는 아니에요. 호르몬이 결정해요. 어떻게? 이 수컷의 호르몬이 강하게 이제 발정기 때 나오게 되면 수컷은 저절로 암컷 위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위가 반드시 수컷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죠.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동물과 인간은 남녀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 때문에, 동물은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성호르몬 분비가 아주 대단히 왕성해지는데요. 이때 이제 성욕과 성 관심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신생아기 때부터 대뇌 변형계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체가 성장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성욕구가 발생되도록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뇌가 발달이 돼서 생식 본능으로부터 성이 독립한 그 인간이지만은 호르몬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호르몬 영향을 어떤 성인도, 어떤 인격자도 호르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월경축이나 남성의 몽정 현상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는 없을까요? 여자도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 여자의 10배가 더 많아요, 남자가.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성욕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이 테스토스테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아주 에로틱한 환상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여성도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욕구는 바로 뇌 기능에서 남성 호르몬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뇌 변형계가 관장하는 그 본능적, 그래서 수면, 또 식욕, 또 성욕 이런 것이 다 무슨 영향을 받는다고요?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주관성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 누가 명령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것을 그럼 조절하는 기능은 어디서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신피질계에 작용해서 가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호르몬 분비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연적 현상이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심리작용과 영성작용으로 호르몬 분비조차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진리 탐구와 아름다움과 진미선 사랑 이런 가치관을 추구할 때는요. 성호르몬 분비가 훨씬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호르몬 분비,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조절된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호르몬은 그냥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줄 아셨을 텐데 후천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치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심피지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심피지력의 기능이 뭘 한다고요? 바로 지정의 기능. 진미선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 호르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과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대뇌 변형계 호르몬을 조절을 시키도록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건전한 가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인식해서 가정에서 부모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성욕구를 조절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성욕구를 절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날 신경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신경해부학과 이 생화학이 발달돼 가지고 성욕의 정체, 성욕이 뭐야?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뇌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성욕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심피지계와 그 다음에 변연계 이런 데서 성취감, 유대감, 편안함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위가 다르죠. 인간의 대뇌에서. 그래서 140억 개가량 되는 그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대뇌가 각 수많은 신경세포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경세포, 각 세포에는 이렇게 한 개의 신경세포에 약 1000개 정도의 돌기가 1000개 내지 2만 개까지 이렇게 돌기가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3살까지 많은 자극을 시키면 이 신경 돌기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지능이 대단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이 신경 전달 물질 돌기가 서로 전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전혀 자극을 안 준다. 보여주는 것도 들려주는 것도 아무것도 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뇌신경은 돌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이 돼도 못 느껴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3살까지의 부모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살까지의 부모가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들려주고 경험해주고 보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바로 이 성욕구가 이제 조절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욕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그 간내가 있어요. 저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대뇌 심피질계가 있고 시상핵이 있죠. 그 안에 간내가 있는데 시상 하부에 전내측이 있어요. 그 전내측 안에 시신경 그 교차 전방에서 바로 성욕과 관련된 그런 작용을 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여기를 갖다 없애버려요. 파괴시켜버리면 성행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똑같아요. 동물과 간내 시상 하부에 전내측에 시신경 교차 전방에 그 물질을 없애버리면 파괴시켜버리면 인간은 성욕이 싹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인간은 말이죠.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기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성욕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욕을 관장하는 부위가 인간하고 동물이 같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강화제죠. 강화제를 수용체에다가 넣어주면 아주 성욕구가 막 증가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기량제를 줘요. 반대로. 그러면 수용체 기능이 없어지죠. 그러면 성적 행동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것을 인간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성관계가 전혀 할 마음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에게는 여자는 말이에요. 그 성욕은 그 성욕의 그 중추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2분의 1밖에 안 돼.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커요. 성욕의 그 중추가. 그래서 성범죄가 남자가 더 흔해요. 그래서 남자가 탈선이 많아요. 여자보다. 왜냐하면 성욕구를 주관하는 중추가 2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시상핵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성욕구를 관장하는 건 셋째가 심리관계입니다. 이 성욕은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성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욕이 강해지는 시기가 언제요? 사춘기라 그랬죠? 이때는 성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행위를 촉발시키는 어떤 생리적 자극이 막 일어나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성으로부터 좋아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흥분되겠죠. 그리고 대중매체에 흥분되는 남녀 사랑하는 걸 본다. 자극되겠죠. 사랑하는 장면을 본다.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성행위를 촉발시키는 어떤 톡쇼를 본다. 어떤 노래 가사가 있다. 뭐 뮤비를 튼다. 게임을 한다. 어떻게 돼요? 생리적인 성 에너지가 성적 본능으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적 본능 충동에 의해서 본능 심리가 바로 성욕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성욕은 어때요? 함께 있는 자체로 성욕 해소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으로서 성행동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행동은 중요하게 첫째,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애정과 신뢰를 토대로 성행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노력해서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
규범과 참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성행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주관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욕구는 말이에요. 대단히 건전한 성가치관에 의해서 이거를 사용하면 성스러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성욕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절제 가능하다 강의를 자꾸 하니까 그럼 그 성욕구는 그냥 절제할 건데 그 왜 생겨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성욕구는 상대에게도 아주 성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면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부부가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면 이건 대단히 귀한 가치다.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함과 평화로움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욕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동은 공인받은 결혼한 남녀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욕구를 그때 촉발시키도록 사용하자. 그래서 부부가 이것을 창조적이고 성스러운 성욕구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욕구는 무조건 절제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욕구는 언제 펼친다? 결혼 후에 부부관계에서 마음껏 충분히 펼쳐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성행동이 뭔데요? 그럼 뭐 생식기에다가 남녀 생식기 삽입하는 거 그거 성행동입니까? 물론 그건 성행동의 꼬린이죠. 그거 말고도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차를 마신다. 담소를 나눈다. 이것도 성행동의 범주에 들어가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것도 성행동의 범주에 들어가요. 서로 포옹한다? 당연하죠. 나란히 걷는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자체. 성욕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성욕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애정과 신뢰를 토대로. 그리고 서로 노력해서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규범을 지키면서 참사랑의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부부가 결혼해서 노인이 돼가지고 호백발 흰 노인 부부가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그 모습도 성행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영원한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혼전 순결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